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꼭 처음에 이렇게 하고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죠. 제가 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어떤 말을 잘 전달할까, 그런 기합, 스스로에게 주는 기합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안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떠세요? 하루하루 재밌으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즐겁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힘드실 때 얘기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잘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며칠 전부터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제 블로그 주소도 있고 제 페북 또는 그 트위터에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이 저 말고 제가 어떤 사례를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언제나 화이팅! 아시죠?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자존감 얘기를 할 때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기느냐, 그리고 자존심은 타인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을 타인들이 어떻게 볼까봐,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게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제가 끝마무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자존감이 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것도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약점, 그런 자기의 안 좋은 점, 약점을까지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나는 이걸 고쳐야 될 점이야. 근데 이것도 나. 하지만 나는 굉장히 존귀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어떤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기의 약점까지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요. 그럼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겠죠. 자기의 약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비교하자면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 약점을 너무 중대하게 아주 크게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인정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다 약점이 있지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떤 남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약점을 굉장히 나를 표현할 때 크게 해석을 해서 나는 이래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큰 약점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 말고는 몰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고 발견하지 못한 약점을 자꾸 자기가 먼저 끄집어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없거나 없는데
내가 내 잘못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을 해서 나의 약점을 스스로 막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보면 결국은 자신의 지금 내 지금 현재 here and now 나의 상태가 있는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의 그 큰 차이, 그거 얼마나 이게 차이가 큰지 그 간격이 넓은지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만 인식을 하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의 약점만 보이고 그걸 숨기고만 싶고 어떨 때는 약점만 막 드러내고 남도 알지 못하는데 자꾸 그거를 끄집어내서 자꾸 자기를 낮추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존감 결핍 때문에 가장 큰 자존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생님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고 뭐 자신감이 없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상에서 늘 그렇게 어떤 그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 창피함 이런 게 늘 있는 거예요. 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심리적 문제들, 이런 거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낮은 자존감에서 불안이 있고 수치스러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심리적인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데서 그게 결론적으로 오는 거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할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단점, 약점까지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 하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너무 거기에만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내 약점이 들키면 어떡하지? 누가 나의 그것만 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늘 불안과 수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심하면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발표를 해야 된다든가 어떤 토론의 자리에 있다든가 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게 정말 뭐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까지도 해요. 그리고 이제 늘 나를 감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여기 누르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이런 신체적 증상이 계속 느껴지면서 내가 나의 약점도 그렇게 있는데 나는 누구 앞에 서면 늘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원인이라서 호흡이 곤란하고 가슴이 답답한 건지 답답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체적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면 이제 그래 나는 나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내가 나는 왜 이러고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분노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겹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무력감에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슬퍼지는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그러면 그 우울해지기 때문에 또 불안해지고 또 수치스러워지고 그러면 자존감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수를 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실수하면, 내가 실수했네?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랑 연관되면, 내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뭐 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창피하고 두렵다는 생각만 너무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며 다음부터 나랑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일도 주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그 그냥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섭게 느껴지고 두려워지게, 그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회사 생활이나 뭐 학교 생활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같이 협동해서 뭘 할 때 제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이제 그 실수를 책임지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하면, 아, 괜찮아, 뭐 이런 거 하죠. 뭐 위로도 해주고, 야,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화이팅, 뭐 한 번 실수한 거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보통의 사람들은 굉장히 위로를 얻고 감사하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걸 뻔한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희들 나를 흉보고 욕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비웃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약점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되게 엄청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게 생성될 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유아 시절이라든가, 아니 뭐, 그 학령기 이전에 어떤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작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 아주 어린 시절에 환영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컵을 깨트렸다든가 벽에 낙서를 했다든가 뭐 옷에 뭐를 음식을 먹다가 흘렸다든가.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실수에 비해서 너무 큰 꾸지람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심한 벌을 받았다든가 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아주 두려운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의 행동이 환영받지 못했던 거, 그리고 내 실수로 인해서 너무나 큰 벌을 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감정이 생길 때, 자존감이라는 게 막 생성되기 시작할 때 그런 걸 겪게 되면,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그게 겹치면서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나쁘게 평가할 거라는 그런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약점만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장점, 다른 사람의 단점,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은 굉장히 작게 생각을 하고, 나의 단점, 다른 사람의 장점,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나의 좋지 못한 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단점, 상대방의 장점은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나의 장점, 다른 사람의 단점은 굉장히 축소해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나의 장점을 크게 봐야죠. 나의 단점은 작게 보고. 그쵸? 물론 단점을 숨기는 건 잘못이지만 나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면, 그게 반대되는 경우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큰 무만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수치스럽고 늘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한번 감정이 생길 그 시점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낮아지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경험을 한 사람,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그 후에 자존감이 회복이 될 수 없을까?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어떤 사례를 들면서 다시 한번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신감 충만한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저 반디한테 연락 꼭 주세요. 감사합니다.